때는 조선 중기, 지리산 자락에 한적하고 아름다운 마을에 박진사라 불리는 노인과 그의 아들 박민준이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이미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였고 그의 아들 민준은 27의 건장한 청년이었으나 어릴 적 겪었던 끔찍한 사고의 충격으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되어 혼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민준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움과 혀를 차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수군거리곤 했습니다. 아이고, 저 집 아들은 아직도 말을 못한다지. 나이는 꽉 찼건만 저리 흠이 있으니 어느 처자가 시집오려 하겠어. 그러게 말이야. 늙은 아버지가 홀로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시라니까. 말도 못하고 매일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는 사내에게 어느 부모가 귀한 딸을 내어주겠나? 이른 아침, 박진사는 여느 때와 같이 분주하게 집안일을 하다가 마루에 앉아있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주는 그날도 툇마루에 멍하니 앉아 텅 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제 그만 들어와 아침 식사를 하거라. 하늘을 그리 쳐다본다고 해서 뭐 대단한 것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란다. 아버지가 부드럽게 불렀지만 민주는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박진사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이제는 이 아픔마저 오랜 세월에 익숙해진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맘때면 민주는 20여 년 전 그가 7살 무렵 겪었던 끔찍한 여름날의 기억이 떠올라 마음을 다잡지 못했습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진 다음 날 어린 민주는 철없이 어머니를 조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강가에 가야 해요. 비가 온 뒤에는 물고기가 아주 많이 나온다고 동네 형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긴 장마 끝이라 강물은 무섭게 불어나 있었고 물살은 거셌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말렸습니다. 민준아, 오늘은 너무 위험해서 안 된단다.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불었는데 거길 어떻게 가니? 정말 위험해. 괜찮아요. 제가 조심할게요. 다른 아이들도 모두 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꼭 가야 해요. 물이 너무 불어서 바위도 미끄럽고 정말 위험하대도. 오늘 꼭 가야 한다고요. 네. 어머니. 휴. 알았다, 민준아. 그럼 정말 조심해야 한다. 이 어미 손을 꼭 잡고 가야 해. 결국 어머니는 아들의 간절함에 못 이겨 함께 강가로 향했습니다. 강가는 평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불어나 있었습니다. 민준아, 절대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 물고기가 많은지 구경만 하는 것이야. 알겠지? 내 손을 꼭 잡아야지. 그렇게 뛰면 어떡하니? 하지만 강가에 도착하자 신이 난 어린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아들의 뒤를 급히 쫓아가던 어머니는 그만 비에 젖은 바위에 발이 미끄러져 거센 강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첨벙이는 소리에 돌아본 민준의 눈에 어머니가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누가 좀 도와주세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거센 물살에 어머니는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린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어머니를 삼켜버린 무서운 강물만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주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고집이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죄책감이 그의 혀를 굳게 얼어붙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의 온갖 노력에도 그의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장마가 끝날 무렵이면 민주는 더욱 깊은 슬픔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기 일쑤였습니다. 민주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외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곳에서는 편안하신가요? 저 같은 못난 아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박진사는 이맘때면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는 아들이 늘 안타까웠으나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었기에 그저 묵묵히 하루를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민준아, 이제 그만 들어와서 밥 먹자. 아버지의 재촉하는 소리에 민주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식사는 언제나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오직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수저가 움직이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박진사가 집안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이웃에 사는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잘 지내고 계시지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자네로군. 좀 전에 하였소이다. 오랜만에 보는구려. 이곳까지는 무슨 일로 왔는가? 그녀는 박진사의 눈치를 살피더니 이내 결심한 듯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드님은 요즘 어찌 지냅니까? 아직도 말이 트이지는 않았지요? 그러게 말일세. 벌써 이리 세월이 흘렀거늘. 헌데 그 말을 물으러 온 것은 아닐 테고 무슨 일인가? 그것이 혹시 아드님을 혼인시킬 생각은 없으신가 하여 찾아뵈었습니다. 혼인이라. 어디 마땅한 사람이라도 있단 말인가? 나야 혼인을 시키면 마음이야 놓이겠지만 말도 못하고 세상에 등지고 사는 내 아들과 네 집 처자가 혼례를 치르려 하겠는가? 아무래도 홀로 저리 지내니 마음 둘 곳이 없어 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면 혹시 압니까? 예전에 활발하던 아이로 돌아갈지요. 그리고 어르신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 아드님도 스스로 가정을 꾸려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을 보니 알아본 혼처가 있나 보군. 사실 괜찮은 처자가 있기는 한데 옆 마을에 사는 과부입니다. 뭐? 과부라고? 과부이기는 하나 혼례를 치르자마자 남편이 역병으로 세상을 떠나 말이 과부이지 처녀나 다름없지요. 게다가 손재주가 좋아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고 무엇보다 성품이 온화하고 착하여 아드님과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박진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점점 늙어가고 아들을 저리 홀로 둘 수는 없었기에 과부라는 여인을 한번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박진사는 서윤이라는 과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20세대 젊은 나이로 소문대로 심성이 온화하고 용모가 단아하여 박진사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처음 뵙겠습니다. 서윤이라 하옵니다. 그래, 앉거라. 혹시 내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 것이 있는가? 네, 말씀을 하지 못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말을 하지 못하니 나도 같이 지내는 것이 답답할 때가 있는데 괜찮겠는가? 박진사가 넌지시 떠보듯 묻자 서윤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더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함께 살아가고 마음을 전하는데 말로 전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이란 것은 때로는 서로의 마음을 어긋나게 하기도 하니 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여겨집니다. 서윤이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자 박진사는 그녀가 더욱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 말해주니 참으로 고맙구나. 우리 집 식구가 되어주지 않겠는가? 네, 받아주신다면 저야말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박진사는 집으로 돌아와 민준에게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민준아, 너의 혼례가 정해졌단다. 옆마을의 처자인데 사람이 선하고 차분한 것이 나는 무척이나 마음에 드는구나. 아버지의 말에 민준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두 사람의 조촐한 혼례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서방님. 혹시 필요하신 것이 있거나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종이에 글로 적어주시어요. 민주는 자신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을 꺼는 아내가 조금은 낯설었지만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뒤 늘 적막하기만 하던 집안에는 조금씩 사람의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졌고 서윤의 다정한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부터는 서방님께서 마당 청소를 하시기로 하였으니 아버님께서는 아침 식사 전에 잠시 산책이라도 다녀오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 그래도 되겠느냐. 이런 여유가 정말 오랜만이로구나. 고맙다, 얘야. 고맙기는요. 아버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서유는 아침 일찍 일어나 민준을 깨워 소소한 집안일을 거들게 했고 늘 바쁘게 움직이던 박진사에게는 쉴 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늘 멍하니 하루를 보내던 민준은 이상하게도 서윤이 무언가를 부탁하면 조용히 그녀를 따라주기 시작하면서 집안은 조금씩 활기를 찾아갔습니다. 어제 산에 갔다가 도라지를 조금 캐왔기에 무쳐보았습니다. 맛이 어떠세요? 오, 이거 맛이 기가 막히구나. 내 입에 딱 맞는다. 늘 조용하던 식사 시간에도 서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박진사는 맞장구를 쳐주었으며 민주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민준도 이제는 스스로 나서서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는 등 예전에 무기력하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요즘 내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참 좋구나. 역시 혼례를 치르길 잘했어. 우리 집에 복덩이가 굴러 들어온 게야. 아버지가 기분 좋게 웃으며 이야기하자 민주는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요즘 자주 웃으셔서 보기가 좋습니다. 모두 부인 덕분이지요.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삶을 선물해준 그녀가 진심으로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집안의 분위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퍼졌고 그 덕분인지 서윤의 바느질 솜씨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일거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구, 박진사 댁에 들어온 며느리가 그리 바느질 솜씨가 좋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고. 그래, 나도 들었네. 그 집에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집안에 생기가 돌아. 아들 민준이도 요즘은 밖으로 나와 부인을 돕는다지. 어르신이 이제 한시름 놓으시겠어? 그렇게 평화로운 어느 날 서윤이 바느질감을 전해주러 갔다가 늦어지자 민주는 걱정이 되어 마중을 나갔습니다. 골목길 끝에서 익숙한 아내의 모습이 보여 반갑게 다가가려는데 그녀가 웬 사내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오? 내가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말 못하는 벙어리랑 사는 거 맞지 않소? 당장 그 말을 사과하세요. 사과라니. 당신이 과부가 아니었다면 그런 반푼이랑 혼례를 치렀겠느냐 이 말이오. 두 사람의 다투는 소리에 민주는 더 다가가지 못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차가운 말이 맴돌았습니다. 나 때문에 부인이 이런 곤란한 일을 겪는구나. 아닙니다. 저는 제 서방님이 좋아서 혼례를 올린 것입니다. 얼마나 다정하고 따뜻한 분이신지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웃기고 있네. 가진 것이라곤 반반한 얼굴뿐인 주제에 그래도 서방이라고 편드는 것 좀 보소. 서윤은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던 민준을 함부로 말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겁도 없이 대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어이없다는 듯 그녀에게 다가갈 때였습니다. 어디서 나타나는지 민준이 서윤의 앞을 막아서며 그녀를 위협하던 사내를 차갑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좀 전까지 비아냥거리던 사내는 민준의 서늘한 기세에 당황한 듯 잠시 두 사람을 노려보더니 이내 자리를 떴습니다. 재수가 없으려니까. 서방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아, 정말 사과를 받았어야 했는데. 민주는 자신을 걱정하기는커녕 분해하는 아내가 어이없다는 듯 마음속으로 말을 되뇌었습니다. 부인은 어찌 이리 세상 험한 것을 모르는가? 내가 오지 않았다면 어쩌려고? 투덜대는 서윤을 가만히 바라보던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꼭 잡고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밤하늘의 커다란 달빛만이 두 사람의 붉어진 귓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과 서윤 사이에는 어색하면서도 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너희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왜 너는 민준이를 피하는 듯하고 민준이는 내 눈치를 보는 것 같고 말이지. 네. 아니에요, 아버님. 잘못 보신 거예요? 그날 이후 민준의 행동은 더욱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서윤이 바느질감을 가지러 가는 길이면 늘 함께 나섰고 산에 나물이라도 캐러 가려 하면 먼저 문 밖에 나와 기다리기 일쑤였습니다. 서방님, 오늘도 함께 가시게요? 늘 대답 없는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을 거는 부인에게 민준은 오늘도 마음속으로 대답하며 그녀 옆에 섰습니다. 내가 같이 가지 않으면 또 그런 불안당 같은 놈들에게 험한 소리를 들을까 걱정이 되어서요. 민준이 귓불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이자 서윤도 얼굴을 붉히며 그의 옆에 섰습니다. 어느새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온 것이었어. 복덩이가. 그렇게 다정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서윤에게 달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이쿠, 잘 지내고 계셨소. 여기에 있는 줄도 모르고 한참을 찾아다녔지 않소. 그는 조필두라는 자로 마을에서 행실이 나쁘기로 소문난 악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세상을 떠난 서윤의 첫 남편이 진 빚이라며 그녀에게 돈을 갈취해 갔던 자였습니다. 다시 혼례를 치렀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 집일 줄은 몰랐네 그려. 덕분에 나는 좋구만. 여긴 무슨 일이시지요? 지난번 일은 모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야 당신 생각이고. 여기 아직 정리하지 못한 것이 남아있어 일이 찾아온 것이 아니겠소. 이 댁 어르신이 돈 좀 있다는 소문은 내가 익히 들었지. 그러니 내가 저분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떻겠소. 조필두가 비열하게 웃으며 집안을 기웃거리자 서윤은 식구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봐 겁이 났습니다. 제가 요즘 바느질 일감으로 조금씩 갚아드릴 것이니 제발 이곳에는 다시 오지 마세요. 그 푼돈으로 감당이 되겠소. 쉬운 길을 두고 왜 돌아가려 하시오. 이 댁 어른과 반푼이 서방이 당신에게 꼼짝 못한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뭐라고요? 어서 돌아가세요. 이분들은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방에서 민준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를 본 조필두는 비웃으며 들으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말 못하는 반푼이라더니 걸어오는 폼은 멀쩡하구먼. 사람이 아무리 못 배워 먹었어도 어찌 말본새가 그렇습니까? 실랑이를 벌이는 두 사람을 보며 민준은 속으로 투덜거리며 다가갔습니다. 아니, 부인 주변에는 왜 이리 날파리들이 꼬이는 것인가? 내가 나서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나겠어. 조필두가 계속해서 서윤을 비난하자 민준이 그의 앞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비아냥거리던 조필두는 예상치 못한 민준의 기세에 눌려 뒤편의 서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은 바빠서 이만 가지. 조만간 다시 올 테니 그때까지 내가 한 말 잘 생각해 보시오. 다급히 돌아서는 조필두를 민준이 돌려 세우고 그의 손에 들린 종이를 가로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조잡하게 위조된 차용증서였습니다. 민준이 설명하라는 듯한 눈빛으로 서윤을 보자 그녀는 머뭇거리며 그간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일 때문에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서방님. 이것은 제가 해결할 터이니 너무 걱정 마세요. 민준은 여전히 사과만 하는 아내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부인의 일과 내 일이 어찌 구분된단 말이오. 저자는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닌 듯하오. 서윤이 다급히 종이를 뺏으려 하자 민준은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다 종이를 품에 넣고는 조필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니 돌려주시오. 왜 보기만 하면 돼지 가져가는 것이오. 조필두가 아무리 우겨도 민준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낀 조필두는 소리를 치며 도망치듯 나가버렸습니다. 애인, 재수가 없어서 원. 조만간에 그 돈은 꼭 준비해 놓으시오. 조필두가 떠나고 난 뒤 두 사람 사이에는 더한 냉기가 흘렀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일로 민준이 화가 난 것이라 여기며 다시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정말 죄송해요. 이런 문제로 신경 쓰이게 해드려서. 제가 어떻게든 곧 해결할 테니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민준은 매번 사과하는 그녀가 답답했습니다. 또 사과를 하는 것이요.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매번 사과만 하는 것인지. 그런 그녀를 바라보던 민준은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적힌 글이 조금 이상하오. 내가 알아보고 답을 주리다. 사과하지 마시오. 그대 잘못이 아니오. 민준은 그녀의 답도 듣지 않고 종이를 들고 집을 나서자 서윤의 마음은 다급해졌습니다. 시간이 제법 지났는데도 그가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된 서윤은 그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찾아다니다 멀리서 기운 없이 걸어오는 민준을 발견하고는 서윤은 다급한 마음에 그를 향해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준은 마음속으로 외쳤으나 소리는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니, 또 뭘 저리 급하게 뛰는 것인가. 위험해 보이게. 천천히 오시오. 서방님. 그때였습니다. 다급히 달려가던 서윤이 그만 강가에서 미끄러져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준은 놀라 달려왔으나 20년 전 어머니의 기억이 떠올라 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서윤은 점점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서 용기가 난 것인지 머뭇거리던 민준은 서윤을 향해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소란이 일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곳으로 민준이 서윤을 안고 힘겹게 강가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 일을 어쩌면 좋아. 민준아. 얘야, 정신 좀 차려보거라.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가 들려오자 모든 사람들이 그 목소리의 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민준이었습니다. 부인. 정신 차리시오. 제발. 눈을 떠보시오. 아니, 민준아. 네가 말을 하는구나. 아버지. 어서 의원을 불러주십시오. 아직 숨은 붙어 있습니다. 오냐? 이미 사람을 보냈다. 어서 집으로 가자꾸나. 소란 속에서 민준은 서윤을 안고 집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의원이 다녀간 뒤 서윤이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서방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일이 폐를 끼쳤군요. 패라니, 당치도 않다. 네가 이리 깨어나 주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단다. 그때 민준이 화가 난 듯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그리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이오. 서방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내가 물에 빠지고 난 뒤 처음 한 말이 너를 부르는 것이었다. 이제야 말문이 트인 게로구나. 이게 다 내 덕인 것 같구나. 정말 고맙다, 새아가. 처음에는 어머니가 물에 빠지시던 기억이 떠올라 움직일 수조차 없었소. 하지만 당신이 점점 물속으로 가라앉자 정신이 번쩍 들더이다.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려 어머니를 구하지 못했지만 당신은 꼭 구하고 싶었소. 일이 사라져서 고맙소. 서방님.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던 서윤은 조필두의 일이 떠올라 마음을 다잡고는 그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갚을 터이니 저를 믿고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일이 있었더냐.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가진 것으로 우선 갚고. 아버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민준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두 분 다 조금 진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두 분은 그동안 이 험한 세상을 어찌 살아오셨습니까?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돈을 갚을 생각만 하시다니 제가 앞으로 두 분과 살아갈 일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인? 자세히 말해보거라. 사실 그 증서를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엉성하게 거짓으로 작성된 증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고 관아로 찾아가 사토께 알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네. 그럼 그 증서는 거짓이었다는 말인가요? 그렇게 세 사람은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처음으로 집안 가득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늘 그림자만 드리우던 집안에 따뜻한 햇살이 한가득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며칠 후 조필두가 관아에 잡혀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 모두 드러나 큰 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서방님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도 바느질을 하며 손이 다 부르텄을 거예요. 제 목숨도 구해주시고 제 손도 구해주셨으니 제가 평생 모시며 살게요. 그래요. 꼭 건강하게,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냅시다. 그리고 나에게 와주어 정말 고맙소, 부인. 두 사람은 다정히 서로를 바라보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잃어버렸던 목소리. 때는 조선 중기 지리산 자락에 한적하고 아름다운 마을에 박진사라 불리는 노인과 그의 아들 박민준이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이미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였고 그의 아들 민준은 27의 건장한 청년이었으나 어릴 적 겪었던 끔찍한 사고의 충격으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되어 혼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민준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움과 혀를 차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수군거리곤 했습니다. 아이고, 저 집 아들은 아직도 말을 못한다지. 나이는 꽉 찼건만 저리 흠이 있으니 어느 처자가 시집오려 하겠어. 그러게 말이야. 늙은 아버지가 홀로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시라니까. 말도 못하고 매일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는 사내에게 어느 부모가 귀한 딸을 내어주겠나? 이른 아침, 박진사는 여느 때와 같이 분주하게 집안일을 하다가 마루에 앉아있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주는 그날도 툇마루에 멍하니 앉아 텅 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제 그만 들어와 아침 식사를 하거라. 하늘을 그리 쳐다본다고 해서 뭐 대단한 것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란다. 아버지가 부드럽게 불렀지만 민주는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박진사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이제는 이 아픔마저 오랜 세월에 익숙해진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맘때면 민주는 20여 년 전 그가 7살 무렵 겪었던 끔찍한 여름날의 기억이 떠올라 마음을 다잡지 못했습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진 다음 날 어린 민주는 철없이 어머니를 조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강가에 가야 해요. 비가 온 뒤에는 물고기가 아주 많이 나온다고 동네 형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긴 장마 끝이라 강물은 무섭게 불어나 있었고 물살은 거셌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말렸습니다. 민준아, 오늘은 너무 위험해서 안 된단다.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불었는데 거길 어떻게 가니? 정말 위험해. 괜찮아요. 제가 조심할게요. 다른 아이들도 모두 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꼭 가야 해요. 물이 너무 불어서 바위도 미끄럽고 정말 위험하대도. 오늘 꼭 가야 한다고요. 네. 어머니. 휴. 알았다, 민준아. 그럼 정말 조심해야 한다. 이 어미 손을 꼭 잡고 가야 해. 결국 어머니는 아들의 간절함에 못 이겨 함께 강가로 향했습니다. 강가는 평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불어나 있었습니다. 민준아, 절대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 물고기가 많은지 구경만 하는 것이야.
알겠지? 내 손을 꼭 잡아야지. 그렇게 뛰면 어떡하니? 하지만 강가에 도착하자 신이 난 어린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아들의 뒤를 급히 쫓아가던 어머니는 그만 비에 젖은 바위에 발이 미끄러져 거센 강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첨벙이는 소리에 돌아본 민준의 눈에 어머니가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누가 좀 도와주세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거센 물살에 어머니는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린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어머니를 삼켜버린 무서운 강물만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주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고집이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죄책감이 그의 혀를 굳게 얼어붙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의 온갖 노력에도 그의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장마가 끝날 무렵이면 민주는 더욱 깊은 슬픔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기 일쑤였습니다. 민주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외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곳에서는 편안하신가요? 저 같은 못난 아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박진사는 이맘때면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는 아들이 늘 안타까웠으나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었기에 그저 묵묵히 하루를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민준아, 이제 그만 들어와서 밥 먹자. 아버지의 재촉하는 소리에 민주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식사는 언제나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오직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수저가 움직이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박진사가 집안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이웃에 사는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잘 지내고 계시지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자네로군. 좀 전에 하였소이다. 오랜만에 보는구려. 이곳까지는 무슨 일로 왔는가? 그녀는 박진사의 눈치를 살피더니 이내 결심한 듯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드님은 요즘 어찌 지냅니까? 아직도 말이 트이지는 않았지요? 그러게 말일세. 벌써 이리 세월이 흘렀거늘. 헌데 그 말을 물으러 온 것은 아닐 테고 무슨 일인가? 그것이 혹시 아드님을 혼인시킬 생각은 없으신가 하여 찾아뵈었습니다. 혼인이라. 어디 마땅한 사람이라도 있단 말인가? 나야 혼인을 시키면 마음이야 놓이겠지만 말도 못하고 세상에 등지고 사는 내 아들과 네 집 처자가 혼례를 치르려 하겠는가? 아무래도 홀로 저리 지내니 마음 둘 곳이 없어 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면 혹시 압니까? 예전에 활발하던 아이로 돌아갈지요. 그리고 어르신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 아드님도 스스로 가정을 꾸려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을 보니 알아본 혼처가 있나 보군. 사실 괜찮은 처자가 있기는 한데 옆 마을에 사는 과부입니다. 뭐? 과부라고? 과부이기는 하나 혼례를 치르자마자 남편이 역병으로 세상을 떠나 말이 과부이지 처녀나 다름없지요. 게다가 손재주가 좋아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고 무엇보다 성품이 온화하고 착하여 아드님과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박진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점점 늙어가고 아들을 저리 홀로 둘 수는 없었기에 과부라는 여인을 한번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박진사는 서윤이라는 과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20세대 젊은 나이로 소문대로 심성이 온화하고 용모가 단아하여 박진사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처음 뵙겠습니다. 서윤이라 하옵니다. 그래, 앉거라. 혹시 내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 것이 있는가? 네, 말씀을 하지 못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말을 하지 못하니 나도 같이 지내는 것이 답답할 때가 있는데 괜찮겠는가?
박진사가 넌지시 떠보듯 묻자 서윤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더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함께 살아가고 마음을 전하는데 말로 전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이란 것은 때로는 서로의 마음을 어긋나게 하기도 하니 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여겨집니다. 서윤이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자 박진사는 그녀가 더욱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 말해주니 참으로 고맙구나. 우리 집 식구가 되어주지 않겠는가? 네, 받아주신다면 저야말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박진사는 집으로 돌아와 민준에게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민준아, 너의 혼례가 정해졌단다. 옆마을의 처자인데 사람이 선하고 차분한 것이 나는 무척이나 마음에 드는구나. 아버지의 말에 민준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두 사람의 조촐한 혼례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서방님. 혹시 필요하신 것이 있거나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종이에 글로 적어주시어요. 민준은 자신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을 꺼는 아내가 조금은 낯설었지만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뒤 늘 적막하기만 하던 집안에는 조금씩 사람의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졌고 서윤의 다정한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부터는 서방님께서 마당 청소를 하시기로 하였으니 아버님께서는 아침 식사 전에 잠시 산책이라도 다녀오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 그래도 되겠느냐. 이런 여유가 정말 오랜만이로구나. 고맙다, 얘야. 고맙기는요. 아버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서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민준을 깨워 소소한 집안일을 거들게 했고 늘 바쁘게 움직이던 박진사에게는 쉴 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늘 멍하니 하루를 보내던 민준은 이상하게도 서윤이 무언가를 부탁하면 조용히 그녀를 따라주기 시작하면서 집안은 조금씩 활기를 찾아갔습니다. 어제 산에 갔다가 도라지를 조금 캐왔기에 무쳐보았습니다. 맛이 어떠세요? 오, 이거 맛이 기가 막히구나. 내 입에 딱 맞는다. 늘 조용하던 식사 시간에도 서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박진사는 맞장구를 쳐주었으며 민준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민준도 이제는 스스로 나서서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는 등 예전에 무기력하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요즘 내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참 좋구나. 역시 혼례를 치르길 잘했어. 우리 집에 복덩이가 굴러 들어온 게야. 아버지가 기분 좋게 웃으며 이야기하자 민준은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요즘 자주 웃으셔서 보기가 좋습니다. 모두 부인 덕분이지요.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삶을 선물해준 그녀가 진심으로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집안의 분위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퍼졌고 그 덕분인지 서윤의 바느질 솜씨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일거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구, 박진사 댁에 들어온 며느리가 그리 바느질 솜씨가 좋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고. 그래, 나도 들었네. 그 집에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집안에 생기가 돌아. 아들 민준이도 요즘은 밖으로 나와 부인을 돕는다지. 어르신이 이제 한시름 놓으시겠어? 그렇게 평화로운 어느 날 서윤이 바느질감을 전해주러 갔다가 늦어지자 민준은 걱정이 되어 마중을 나갔습니다. 골목길 끝에서 익숙한 아내의 모습이 보여 반갑게 다가가려는데 그녀가 웬 사내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오? 내가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말 못하는 벙어리랑 사는 거 맞지 않소? 당장 그 말을 사과하세요. 사과라니. 당신이 과부가 아니었다면 그런 반푼이랑 혼례를 치렀겠느냐 이 말이오. 두 사람의 다투는 소리에 민준은 더 다가가지 못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차가운 말이 맴돌았습니다. 나 때문에 부인이 이런 곤란한 일을 겪는구나. 아닙니다. 저는 제 서방님이 좋아서 혼례를 올린 것입니다. 얼마나 다정하고 따뜻한 분이신지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웃기고 있네. 가진 것이라곤 반반한 얼굴뿐인 주제에 그래도 서방이라고 편드는 것 좀 보소. 서윤은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던 민준을 함부로 말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겁도 없이 대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어이없다는 듯 그녀에게 다가갈 때였습니다. 어디서 나타나는지 민준이 서윤의 앞을 막아서며 그녀를 위협하던 사내를 차갑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좀 전까지 비아냥거리던 사내는 민준의 서늘한 기세에 당황한 듯 잠시 두 사람을 노려보더니 이내 자리를 떴습니다. 재수가 없으려니까. 서방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아, 정말 사과를 받았어야 했는데. 민준은 자신을 걱정하기는커녕 분해하는 아내가 어이없다는 듯 마음속으로 말을 되뇌었습니다. 부인은 어찌 이리 세상 험한 것을 모르는가? 내가 오지 않았다면 어쩌려고? 투덜대는 서윤을 가만히 바라보던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꼭 잡고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밤하늘의 커다란 달빛만이 두 사람의 붉어진 귓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과 서윤 사이에는 어색하면서도 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너희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왜 너는 민준이를 피하는 듯하고 민준이는 내 눈치를 보는 것 같고 말이지. 네. 아니에요, 아버님. 잘못 보신 거예요? 그날 이후 민준의 행동은 더욱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서윤이 바느질감을 가지러 가는 길이면 늘 함께 나섰고 산에 나물이라도 캐러 가려 하면 먼저 문 밖에 나와 기다리기 일쑤였습니다. 서방님, 오늘도 함께 가시게요? 늘 대답 없는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을 거는 부인에게 민준은 오늘도 마음속으로 대답하며 그녀 옆에 섰습니다. 내가 같이 가지 않으면 또 그런 불안당 같은 놈들에게 험한 소리를 들을까 걱정이 되어서요. 민준이 귓불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이자 서윤도 얼굴을 붉히며 그의 옆에 섰습니다. 어느새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온 것이었어. 복덩이가. 그렇게 다정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서윤에게 달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이쿠, 잘 지내고 계셨소. 여기에 있는 줄도 모르고 한참을 찾아다녔지 않소. 그는 조필두라는 자로 마을에서 행실이 나쁘기로 소문난 악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세상을 떠난 서윤의 첫 남편이 진 빚이라며 그녀에게 돈을 갈취해 갔던 자였습니다. 다시 혼례를 치렀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 집일 줄은 몰랐네 그려. 덕분에 나는 좋구만. 여긴 무슨 일이시지요? 지난번 일은 모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야 당신 생각이고. 여기 아직 정리하지 못한 것이 남아있어 일이 찾아온 것이 아니겠소. 이 댁 어르신이 돈 좀 있다는 소문은 내가 익히 들었지. 그러니 내가 저분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떻겠소. 조필두가 비열하게 웃으며 집안을 기웃거리자 서윤은 식구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봐 겁이 났습니다. 제가 요즘 바느질 일감으로 조금씩 갚아드릴 것이니 제발 이곳에는 다시 오지 마세요. 그 푼돈으로 감당이 되겠소. 쉬운 길을 두고 왜 돌아가려 하시오. 이 댁 어른과 반푼이 서방이 당신에게 꼼짝 못한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뭐라고요? 어서 돌아가세요. 이분들은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방에서 민준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를 본 조필두는 비웃으며 들으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말 못하는 반푼이라더니 걸어오는 폼은 멀쩡하구먼. 사람이 아무리 못 배워 먹었어도 어찌 말본새가 그렇습니까? 실랑이를 벌이는 두 사람을 보며
민주는 속으로 투덜거리며 다가갔습니다. 아니, 부인 주변에는 왜 이리 날파리들이 꼬이는 것인가? 내가 나서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나겠어. 조필두가 계속해서 서윤을 비난하자 민준이 그의 앞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비아냥거리던 조필두는 예상치 못한 민준의 기세에 눌려 뒤편의 서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은 바빠서 이만 가지. 조만간 다시 올 테니 그때까지 내가 한 말 잘 생각해 보시오. 다급히 돌아서는 조필두를 민준이 돌려세우고 그의 손에 들린 종이를 가로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조잡하게 위조된 차용증서였습니다. 민준이 설명하라는 듯한 눈빛으로 서윤을 보자 그녀는 머뭇거리며 그간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일 때문에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서방님. 이것은 제가 해결할 터이니 너무 걱정 마세요. 민준은 여전히 사과만 하는 아내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부인의 일과 내 일이 어찌 구분된단 말이오. 저자는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닌 듯하오. 서윤이 다급히 종이를 뺏으려 하자 민준은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다 종이를 품에 넣고는 조필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니 돌려주시오. 왜 보기만 하면 돼지 가져가는 것이오. 조필두가 아무리 우겨도 민준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낀 조필두는 소리를 치며 도망치듯 나가버렸습니다. 에이, 재수가 없어서 원. 조만간에 그 돈은 꼭 준비해 놓으시오. 조필두가 떠나고 난 뒤 두 사람 사이에는 더한 냉기가 흘렀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일로 민준이 화가 난 것이라 여기며 다시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정말 죄송해요. 이런 문제로 신경 쓰이게 해드려서. 제가 어떻게든 곧 해결할 테니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민준은 매번 사과하는 그녀가 답답했습니다. 또 사과를 하는 것이요.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매번 사과만 하는 것인지. 그런 그녀를 바라보던 민준은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적힌 글이 조금 이상하오. 내가 알아보고 답을 주리다. 사과하지 마시오. 그대 잘못이 아니오. 민준은 그녀의 답도 듣지 않고 종이를 들고 집을 나서자 서윤의 마음은 다급해졌습니다. 시간이 제법 지났는데도 그가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된 서윤은 그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찾아다니다 멀리서 기운 없이 걸어오는 민준을 발견하고는 서윤은 다급한 마음에 그를 향해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준은 마음속으로 외쳤으나 소리는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니, 또 뭘 저리 급하게 뛰는 것인가. 위험해 보이게. 천천히 오시오. 서방님. 그때였습니다. 다급히 달려가던 서윤이 그만 강가에서 미끄러져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준은 놀라 달려왔으나 20년 전 어머니의 기억이 떠올라 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서윤은 점점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서 용기가 난 것인지 머뭇거리던 민준은 서윤을 향해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소란이 일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곳으로 민준이 서윤을 안고 힘겹게 강가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 일을 어쩌면 좋아. 민준아. 얘야, 정신 좀 차려보거라.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가 들려오자 모든 사람들이 그 목소리의 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민준이었습니다. 부인. 정신 차리시오. 제발. 눈을 떠보시오. 아니, 민준아. 네가 말을 하는구나. 아버지. 어서 의원을 불러주십시오. 아직 숨은 붙어 있습니다. 오냐? 이미 사람을 보냈다. 어서 집으로 가자꾸나. 소란 속에서 민준은 서윤을 안고 집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의원이 다녀간 뒤 서윤이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서방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일이 폐를 끼쳤군요. 패라니, 당치도 않다. 네가 이리 깨어나 주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단다. 그때 민준이 화가 난 듯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그리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이오. 서방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내가 물에 빠지고 난 뒤 처음 한 말이 너를 부르는 것이었다. 이제야 말문이 트인 게로구나. 이게 다 내 덕인 것 같구나. 정말 고맙다, 새아가. 처음에는 어머니가 물에 빠지시던 기억이 떠올라 움직일 수조차 없었소. 하지만 당신이 점점 물속으로 가라앉자 정신이 번쩍 들더이다.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려 어머니를 구하지 못했지만 당신은 꼭 구하고 싶었소. 일이 사라져서 고맙소. 서방님,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던 서유는 조필도의 일이 떠올라 마음을 다잡고는 그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갚을 터이니 저를 믿고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일이 있었더냐.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가진 것으로 우선 갚고. 아버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민준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두 분 다 조금 진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두 분은 그동안 이 험한 세상을 어찌 살아오셨습니까?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돈을 갚을 생각만 하시다니 제가 앞으로 두 분과 살아갈 일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인? 자세히 말해보거라. 사실 그 증서를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엉성하게 거짓으로 작성된 증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고 관아로 찾아가 사토께 알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네. 그럼 그 증서는 거짓이었다는 말인가요? 그렇게 세 사람은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처음으로 집안 가득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늘 그림자만 드리우던 집안에 따뜻한 햇살이 한가득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며칠 후 조필두가 관아에 잡혀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 모두 드러나 큰 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서방님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도 바느질을 하며 손이 다 부르텄을 거예요. 제 목숨도 구해주시고 제 손도 구해주셨으니 제가 평생 모시며 살게요. 그래요. 꼭 건강하게,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냅시다. 그리고 나에게 와주어 정말 고맙소, 부인. 두 사람은 다정히 서로를 바라보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잃어버렸던 목소리. 때는 조선 중기 지리산 자락에 한적하고 아름다운 마을에 박진사라 불리는 노인과 그의 아들 박민준이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이미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였고 그의 아들 민준은 27의 건장한 청년이었으나 어릴 적 겪었던 끔찍한 사고의 충격으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되어 혼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민준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움과 혀를 차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수군거리곤 했습니다. 아이고, 저 집 아들은 아직도 말을 못한다지. 나이는 꽉 찼건만 저리 흠이 있으니 어느 처자가 시집오려 하겠어. 그러게 말이야. 늙은 아버지가 홀로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시라니까. 말도 못하고 매일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는 사내에게 어느 부모가 귀한 딸을 내어주겠나? 이른 아침, 박진사는 여느 때와 같이 분주하게 집안일을 하다가 마루에 앉아있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주는 그날도 툇마루에 멍하니 앉아 텅 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제 그만 들어와 아침 식사를 하거라. 하늘을 그리 쳐다본다고 해서 뭐 대단한 것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란다. 아버지가 부드럽게 불렀지만 민주는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박진사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이제는 이 아픔마저 오랜 세월에 익숙해진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맘때면 민주는 20여 년 전 그가 7살 무렵 겪었던 끔찍한 여름날의 기억이 떠올라 마음을 다잡지 못했습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진 다음 날 어린 민주는 철없이 어머니를 조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강가에 가야 해요. 비가 온 뒤에는 물고기가 아주 많이 나온다고 동네 형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긴 장마 끝이라 강물은 무섭게 불어나 있었고 물살은 거셌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말렸습니다. 민준아, 오늘은 너무 위험해서 안 된단다.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불었는데 거길 어떻게 가니? 정말 위험해. 괜찮아요. 제가 조심할게요. 다른 아이들도 모두 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꼭 가야 해요. 물이 너무 불어서 바위도 미끄럽고 정말 위험하대도. 오늘 꼭 가야 한다고요. 네. 어머니, 휴. 알았다, 민준아. 그럼 정말 조심해야 한다. 이 어미 손을 꼭 잡고 가야 해. 결국 어머니는 아들의 간절함에 못 이겨 함께 강가로 향했습니다. 강가는 평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불어나 있었습니다. 민준아, 절대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 물고기가 많은지 구경만 하는 것이야. 알겠지? 내 손을 꼭 잡아야지. 그렇게 뛰면 어떡하니? 하지만 강가에 도착하자 신이 난 어린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아들의 뒤를 급히 쫓아가던 어머니는 그만 비에 젖은 바위에 발이 미끄러져 거센 강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첨벙이는 소리에 돌아본 민준의 눈에 어머니가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누가 좀 도와주세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거센 물살에 어머니는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린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어머니를 삼켜버린 무서운 강물만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주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고집이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죄책감이 그의 혀를 굳게 얼어붙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의 온갖 노력에도 그의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장마가 끝날 무렵이면 민주는 더욱 깊은 슬픔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기 일쑤였습니다. 민주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외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곳에서는 편안하신가요? 저 같은 못난 아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박진사는 이맘때면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는 아들이 늘 안타까웠으나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었기에 그저 묵묵히 하루를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민준아, 이제 그만 들어와서 밥 먹자. 아버지의 재촉하는 소리에 민주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식사는 언제나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오직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수저가 움직이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박진사가 집안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이웃에 사는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잘 지내고 계시지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자네로군. 좀 전에 하였소이다. 오랜만에 보는구려. 이곳까지는 무슨 일로 왔는가? 그녀는 박진사의 눈치를 살피더니 이내 결심한 듯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드님은 요즘 어찌 지냅니까? 아직도 말이 트이지는 않았지요? 그러게 말일세. 벌써 이리 세월이 흘렀거늘. 헌데 그 말을 물으러 온 것은 아닐 테고 무슨 일인가? 그것이 혹시 아드님을 혼인시킬 생각은 없으신가 하여 찾아뵈었습니다. 혼인이라. 어디 마땅한 사람이라도 있단 말인가? 나야 혼인을 시키면 마음이야 놓이겠지만 말도 못하고 세상에 등지고 사는 내 아들과 네 집 처자가 혼례를 치르려 하겠는가?
아무래도 홀로 저리 지내니 마음 둘 곳이 없어 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면 혹시 압니까?